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원자 경제입니다. 우리 NJ 10강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6번을 보시면은 A랑 B가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지금 교사가 A에 비해 B가 높거나 큼으로 평가되는 기준을 제시하래요. 그래서 지금 B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비교 기준을 옳게 제시한 학생이 옳은 사람이 옳지 않게 대답한 사람보다 많대. 어, 얘가 이렇게 많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이제 저기 뭐야 정보사회죠.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가 분리된 거는 산업사회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죠. 음. 지금 여기에 산업사회가 들어가면은 지금 동점이 돼요. 여기에 이제 반드시 정보사회가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B가 정보사회로 결정이 됩니다. A가 산업사회, B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요. 1번. 그래서 옳지 않게 제시한 학생은 이제 을이 되겠죠. 내가 이제 틀리네. 기억은 을인 게 맞습니다. 니은 A는 산업사회죠. 산업사회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이 높습니다. 또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데 우리 정보사에서는 생산자가 생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걸 소비하기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정보를 저도 이제 뉴스나 신문 같은 걸로 소비를 하지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세요? 소리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이 낮아집니다. 여기는 틀렸고 디귿. B는 정보사회는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다양성이 높아져.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부정선거가 너네는 부정선거를 믿니? 은택이 믿어요? 뭘 믿는 거야? 그럼 안 믿네? 안 믿지는 않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음. 부정선거가 뭐, 요즘 논란이죠? 잠깐만. 이러면 답이 없잖아. 기억, 디귿. 어? 옳게 제시한 학생이. 어. 옳게 제시한 학생이 많다. 그럼 B가 이제 정보사여야 되는데? 근데는 틀렸어요. A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가 명확성이 높죠. 산업사회가 명확성이 높죠.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지? 답은 4번이죠? 5번.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는 정보사회가 높죠. 음,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37번.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문제인데 얘는 A가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우리 정보사회 특징이잖아. 그래서 A가 정보사회라 그런 게 틀렸대요. 그래서 이제 A가 산업사회로 결정이 되고 B가 정보사회로 결정이 되는데 음,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는 이제 정보사회가 또 높죠. 음. 이번에는 B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점을 획득하고 그러면은 우리 기억부터 봅시다. A는 산업사회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낮죠. 옛날에는 이제 쿠팡 같은 거 없었잖아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불명확 정도.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얘가 이제 이걸 안 봤네. A보다 B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음, A보다 B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개와 B보다 A에서 뭐야? 그럼 이게 맞잖아. 얘는 이제 몇 점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나에 들어갈 수 있냐고? 여기죠, 여기. 이제 얘는 틀린 게 들어와야 되니까 틀린 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정보사회가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정보사회. 그럼 이제 정보사회. 얘가 정보사회니까 정보사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또 없네요. A는 산업사회는. 아, 낮다 그래 놓고 왜 X를 친 거야? 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정도. 우리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 거죠? 응. 정보사회가 가에 들어간대. 그러면 지금 B가 높은 게 맞으니까 기억은 2점이 되고요. 리을. 기억에 1점이 들어간다면 얘가 이제 틀렸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가에는 A가 높은 여기 산업사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면대면 접촉 빈도는 산업사회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비대면 접촉도 있기 때문에 면대면 접촉 빈도는 산업사회 특징이야. 여기 지금 산업사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답이 기억 디귿 2번이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제가 좀 안 괜찮아요. 제가 좀 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대학교. 근데 이번 주에 몇 번을 잤는지를 세봤거든? 지금 목요일이잖아. 2번 잤더라고. 어. 근데 이제 월화수, 지금 월화수목이죠. 이제 일요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에 밤을 샜어요. 이제 내가 일요일에 수업이 있거든. 내 수업. 근데 이제 내가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일어났어. 응. 그리고 이제 수업 2개 뛰고, 이제 밤새고, 월요일에 이제 학교 수업 듣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치고, 응. 오늘 이제 술을 또 몇 시까지 먹었지, 우리? 3시. 오늘 3시까지 술 먹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무수면 이게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죠? 이러고 이제 잤어. 응.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응, 그 오전 수업은 째꼈고요. 1교시 째꼈고, 이제 또 11시에 수업을 가야 돼서, 11시 수업인데 제가 또 11시에 일어났어요. 응. 네,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대치러셀 갔다가, 퇴근하고 또 밤을 샜죠. 응. 밤을 새고, 어, 수요일 날, 어저께, 나 어저께 뭐 했지? 아, 어저께 이제 학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기숙에 출근했어요. 남학생 기숙. 그 다음에 11시에 퇴근하고, 이는 어제는 밥을 못 먹었거든요. 저녁을.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12시에 이제 돌아와서 밥 먹고 한 3시쯤 잤나? 응, 이제 잠. 오늘 또 이제 12시에 수업이라서 11시에 일어나. 왜 요즘 계속 11시에 일어나지? 2번 잤어요, 2번. 응. 오늘도 지금 밤을 샐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사실 지금 머리가 안 굴러가요. 뇌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실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18번. 지금 표는 A, B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이 산업사회랑 정보사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산업사회랑 정보사회를 합치면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산업사회에 살거나 정보사회에 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 지금 가중평균을 의도하고 냈다면 사실 잘못 만들어진 거야. 가중평균 안 써도 얘가 20이고요. 얘가 50이고, 얘가 저기 몇이야? 40이야. 근데 이제 지역별 인구수의 비는 구할 수 있겠죠. 10 차이 나니까 1, 얘는 20 차이 나니까 2. B 지역이 2배가 많다. 1번. 기역과 니은의 합은 또 왜 이렇게 커? 기역과 니은의 합은 지금 기역이 요거고 니은이 요거죠? 70이죠, 70. 얘는 40입니다. 같지 않고요. 2번.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이 정보사회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A지역. 그럼 정보사회 A지역은 지금 1 곱하기 80이니까 80이고요.
얘는 산업사회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갑권역. 그럼 산업사회는 다 넣으면 3이고 3, 4, 20이니까 3, 4, 10이죠. 3, 4, 12 120이죠. 120보다 이제 작습니다. 한번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이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나왔죠. 소품종 대량 생산은 이제 산업사회인데 산업사회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A 지역 거주민은 그럼 A 지역에서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건 지금 20이네. 20. 얘는 갑권역 거주민. 갑권역 거주민은 산업사회가 지금 120이니까 120. 그러면은 120의 20%면 24죠. 24 미만입니다. 이상이다를 미만이다로 바꿔주셔야 되고 4번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회. 문태가 정자상거래는 누가 더 높을까요? 정보사회가 높겠지. 응? 그러면 정보사회라고 응답한 B지역 거주민. 그럼 정보사회 이제 B지역 거주민 보시면은 100이죠, 100. 얘는 A지역 거주민. A지역 거주민은 80이죠, 80. 80보다 많습니다. 답은 4번. 5번 볼게요.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이 면대면 접촉 빈도는 누가 높다 그랬어? 면대면 접촉 빈도는 비중은 산업사회가 높다 그랬죠? 산업사회라고 응답한 B지역 거주민은 여기 보시면은 2 곱하기 50 하시면 돼요. 100이죠, 100. 얘는 A지역 전체 거주민. A지역 전체 거주민은 100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지금 채점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A, B는 각각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중에 하나고요.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보다 많대요. 그래서 갑이 을보다 더 옳게 대답한 게 많아야 돼. 자, A는 B에 비해, 그럼 얘는 지금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 정도가 높다. A가 지금 정보사회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A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낮대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낮으면 A가 산업사회라고 한 거고, 세 번째는 B는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가 없대. 그럼 얘는 B가 이제 정보사회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A가 정보사회고 B가 산업사회라고 가정하고 채점을 해봐봐. 그럼 A가 정보사회인데 아니오니까 틀렸죠.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A가 정보사회인데 산업사회가 맞다 할 때는 틀렸지. 얘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정보사회인데 B가 산업사회인데 정보사회가 맞다니까 얘는 틀렸고. 응? 그러면 이제 그 값이 더 많이 맞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냐. 그래서 얘가 맞고 얘가 틀리고 얘가 아니오면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기억이 아니오고 가에 틀린 내용이 들어온다 하면은 값이 더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도 좀 가정을 해볼게. 반대로 가정은 보라색으로 쓸게요. A가 산업사회고 B가 이제 정보사회라고 하면은 A는 산업사회인데 정보사회가 아니라니까 둘 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산업사회가 맞으니까 얘가 맞고 얘가 이제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정보사회가 맞으니까 얘가 이제 맞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더 많이 맞기 위해서는 얘가 맞고 얘가 틀리고, 기억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지. 맞든가 틀리든가. 그럼 이제 뭐가 하나로 결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정이 안 되는 이 선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억이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에는 아니오가 맞으니까 틀리네. 그럼 가는 그냥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가 됐든. 그죠? 네, 기억부터 볼게요. A가 정보사회. A가 정보사회 요 과정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아니오입니다. 맞고요. 니은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의 2배래. 그러면은 요 경우에서 기역이 맞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역이 얘가 들어야 되니까 가에는 옳은 응답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B는 정보사회가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또 정보사회죠. 정보사회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귿. B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불명확하대. 그럼 얘가 B가 정보사회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B가 정보사회면 지금 요거를 따라야 돼. 그 다음에 기억은 아무거나 다 상관없다 그랬어. 그렇다면은, 요게 가에 들어가. 뭐라는 거야. B가 정보사회라는 게 가에 들어간대. 그럼 가에는 틀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A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A가 정보사회니까 요거를 따르는 거지. 그러면은 기억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죠. 3번이죠. 3번. 괜찮죠? 넘어갈게요. 이건 또 뭐야? 1모둠부터 5모둠 중 2모둠에는 산업사회, 3모둠에는 정보사회를 배정했대. 각 모둠은 배정받은 사회에서 높게 나타난 특징 2가지를 발표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산업사회를 2모둠,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3모둠에게 맡겼는데요. 특징 이제 2가지를 맡겼어. 그랬더니 정보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가, 정보사회 배정받은 팀이 틀린 거의 개수가 산업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틀린 거, 산업사회를 배정받은 애들이 틀린 거의 2배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제 틀린 것만 따지면 정보사회를 배정받은 애들이 2배 많이, 2배 많이 틀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네요. 그럼 1모둠부터 볼게요.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는 저기 정보사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저기 누구 거야? 정보사회 거죠?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1차 산업은 정보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도 아닌데? 이건 농업사회인데? 얘는 이제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산업사회가 높죠. 그 다음에 3모듬. 소품종 대량 생산은 저기 산업사회 건데? 그 다음에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도 산업사회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변동의 속도는 이제 정보사회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의 제약 정도는 산업사회가 높아요. 그 다음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산업사회 거.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도 산업사회가 높죠. 그럼 지금 산업사회를 2명이 발표했는데, 정보사회를 배정받은 사람이 2배를 더 많이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총 질문이 10개인데, 어떻게 배정을 할까요? 이거는 진짜 노가다를 뛰라는 그런 거네요. 산업사회 배정받은 거를 이제 찍으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음, 진짜 찍어야 돼?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진짜 힌트가 하나도 없네.
산업사회, 산업사회. 일관되게 대답한 애들이 이제 뭐 맞다고 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관되게 답한 애들이 그냥 맞다고 쳐볼게요. 어, 정말 이제 생풀이죠, 생풀이. 어. 그럼 이제 1모듬이 정보사를 배정받다면 얘는 다 맞고, 얘는 다 맞고, 얘는 다 맞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정보사회를 배정받았어야 되니까. 그러면 산업사회를 배정받은 애들이, 얘네 둘이 될 수가 없네. 얘는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찍어볼게요. 정보사회가 2배를 더 많이 틀렸으니까, 뭔가 많이 틀려야 되잖아, 얘네가. 어? 그러면은 산업사회를 옳게 둘 다 발표한 애 중에 하나가 틀렸다 해볼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다 틀렸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2배가 되려면 뭔가 짝수로 냈을 것 같아. 얘네 둘이 정보사회를 발표했다고, 발령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산업사회니까, 지금 정보사회는 4개 틀린 거고요. 산업사회는 지금, 얘네가 이제 산업사회, 산업사회, 산업사회라고 치면은,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되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정보사회가 3개예요? 그러네. 그럼 얘도 정보사회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 6개 틀린 거죠? 그럼 요게 산업사회고, 요게 산업사회면은, 얘 2개 틀렸고, 하나, 둘, 셋, 3개. 됐다! 됐죠? 그냥 나도 이렇게 생으로 풀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맞춰? 그럼 채점해볼게요. 얘는 이제 둘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둘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둘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하나만 틀린 거고, 얘는 둘 다 틀린 거죠. 그럼 뭐 맞은 게 없냐? 얘 이제 4모둠에 이제 하나만 맞은 거네. 이렇게 병신들밖에 없네요. 1모둠과 5모둠, 다 병신들. 1번부터 볼게요. 1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사회, 산업사회죠. 2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사회죠. 3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사회. 이거 선지 출제하기 좀 귀찮으셨나봐요. 그죠? 답이 3번이죠? 4번. 4모둠이 배정받은 건 정보사회냐? 산업사회고요. 5번. 이거 정보사회겠죠. 그죠? 5모둠. 3번입니다. 네, 재밌네요. 생노가다. 자, 이제 부양비 도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좀 봅시다. 자, 다음은 조사 연도별 각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네, 각국은 T년 대비 전체 인구 상승률이 50%, 100%래. 그럼 지금 이걸 다 더하시면은 100, 100, 100이 나오잖아. 응? 이제 인구 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T 플러스 10년에는 곱하기 1.5를 하셔야 되고요. T 플러스 20년은 T년 대비니까 여기는 그냥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 T 플러스 10년의 노령화 지수. 자, 우리 노령화 지수는 얘는 이제 U분의 노잖아. 응? U분의 노가 3배래요. 그럼 이제 찍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분의 1이고 이렇게 하면 3분의 1이니까 이게 노령화 지수겠네. 이게 U, 이게 노, 이게 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석할게요. 1번 A는 부양 인구, B는 노인 인구죠. 2번 T 플러스 20년 유소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30. 얘는 T년 노년 인구, T년 노년 인구는 10이죠. 10의 이제 3배고요. 한번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20년의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가 55분의 25니까 11분의 5죠.
얘가 t년은 부분의 노가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을 3배 하면은 2분의 1이죠. 그럼 얘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네요. 얘는 50%인데 얘는 50%가 안 되니까 t년의 3배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4번 노령화 지수는 t년과 t 플러스 10년의 합. 그럼 노령화 지수는 지금 u분의 노니까 3분의 1이랑 1 더하면은 얘 3분의 4죠. 얘가 t 플러스 20년은 u분의 노가 4분의 5네. 그럼 얘는 1.255, 얘는 1.3333 이렇게 되잖아. t 플러스 20년보다 크네요. 답은 4번이죠. 5번 제시된 기간 중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냐. 유소년 부양비 계산해 보시면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서 t 플러스 10년에는 부분의 u가 3분의 1이 됐죠. 그럼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얘는 11분의 4가 됐네. 그럼 여기서 지금 증가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가 틀렸습니다. 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틀을 좀 써주시면은 자,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노년부양비는 부분의 노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기 때문에 지금 노가 겹치는 거고, 자, 이 분수를 바꿔주면 20분의 3, 얘는 10분의 3, 27은 약분이 안 돼요. 얘는 그냥 100분의 27이야. 45는 20분의 9가 되고요. 그죠? 20분의 9. 얘는 4분의 3. 36은 4로 약분하시면은 25분의 9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노끼리 통분을 좀 해줄게요. 노끼리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u가 10일 때 노가 3이고 부가 20이라서 총인구는 33이 되고 t 플러스 10은 얘를 27로 바꿔주시면 60분의 27이 돼서 유소년 인구가 60일 때 부양 인구는 100이고 얘는 27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187이죠. 너 오늘 내가 계산 실수하면 바로 잡아내라. 랩슨 빨리 꺼. 너 오늘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얘는 저기 3배씩 해주면 12분의 9입니다. 유소년이 12면은 노인 인구가 9고 그 다음에 여기 25라서 요거 다 더하시면은 21에 25를 더하면 46이죠. 자, 근데 주어진 기간 동안 부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제 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곱하기 4 이상을 해주셔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네. 기억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10년이 얘는 187이고요. t 플러스 20년은 46 곱하기 4 하시면은 64, 24에 4, 4, 16이니까 184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더 큰지는 모르는 거지. 얘가 클 수도 있고 4.00001배일 수도 있고 400배일 수도 있잖아. 누가 더 많은지는 몰라요. 2번 t년은 고령화 사회냐. 얘는 33분의 3이니까 11분의 1이죠. 11분의 1은 9.1이었나? 네, 기억으로 그래요. 9.1%라서 고령화 사회가 맞아요. 얘는 187분의 27인데 이 계산이 이렇게 더럽네요. 이 계산해 보시면은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거든요. 그럼 일단 이게 14%를 넘는지를 좀 보시면은
27 곱하기 몇을 해야 187이랑 제일 가까워지지? 27 곱하기 5 하면은 135고 27 곱하기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 7, 7, 49 7이 14 27 곱하기 7 하면은 대충 비슷해져서 요거 그냥 대충 7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은 7분의 1은 14.3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애매하게 주면은 내가 평가원은 이렇게까지 이거 그냥 실제로 대소비가 하는 수밖에 없어. 14랑 너무 가깝게 나오면은 14%. 그럼 50분의 7이랑 대소비하면 크로스 곱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135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이걸 다 계산을 시키냐. 77, 49, 87, 56이니까 56, 0, 7은 7, 1309죠. 이게 크네요. 14%보다 큰데 14%랑 거의 비슷하니까 고령 사회겠고요. 플러스 20은 46분의 9잖아. 그럼 얘 대충 45분의 9랑 비슷하죠. 45분의 9보다는 조금 작을 거 아니야. 얘는 5분의 1이니까 20%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 20%안 나오니까 초고령 사회 아니라 고령 사회 맞습니다. 니은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디귿.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은 33분의 10이고 T 플러스 20년은 46이라고 쓰면 64라고 쓰고 있네요. 40분의 12. 그러면은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판단했냐면 얘는 지금 분자의 증가율이 20%잖아. 근데 얘는 이거 33에 얘는 이제 분자의 증가율이 20%가 넘죠. 33분의 13만큼 증가했으니까 20%보다 훨씬 크잖아. 그래서 이제 더 크다는 걸 바로 파악을 했고요.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65세 이상 증가율은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사실 얼만큼 증가인지 모르는 거잖아.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이 4배를 초과하냐고? 근데 이게 그냥 이 수치가 맞다고 쳐도 이게 996이라서 4배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이상하네. 답이 니은 디귿 2번인가 봐요. 네, 그렇나 봐요. 넘어갑시다. 140번 볼게요. 얘들아, 평가원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다 계산할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143.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10년 노년 부양비랑 같으며 일단 정리를 좀 해줄게요. T년 T 플러스 10년 두 개 나오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이 T년 부분의 U랑 T 플러스 10년의 노년 부양비가 같대. 부분의 노가 같고요. 두 번째,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부양액 50% 정도. 마지막에 처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T년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125%다. 그럼 봐봐. 총 부양비가 부분의 U 플러스 노잖아. 얘가 T년 T 플러스 10년 총 부양비 부분의 U 플러스 노의 몇 배라 그랬냐면은 4분의 3배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걸 좀 보시면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요거 있어요.
전체 인구, t 플러스 16 전체 인구는 t는 유소 인구 4의 5배니까 얘가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율이 500%가 아니라 그냥 얘의 500%니까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해주세요. 곱하기 5. 네. 곱하기 5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부분의 유도 안 정해지죠? 얘도 안 정해지죠? 얘도 부가 모르니까 안 정해지죠? 얘도 안 정해지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남겨뒀던 조건 요거를 어? 요거를 지금 좀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잡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5 알파가 되거든. 네. 이제 총인구는 얘는 이제 5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볼게요. t년 부양인구 알파분의 유소년 인구 4가 얘가 t 플러스 10년 부양인구 1.5 알파분의 노인 인구랑 같대. 그럼 얘들 봐봐. 얘가 지금 1.5배가 됐죠. 그럼 이 비율이 같으려면은 얘도 1.5배가 돼야 돼서 노인 인구가 6명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6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1.5 알파고 얘가 6인데 다 더해서 20이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여기가 몇이 되냐면 14 마이너스 1.5 알파가 되거든. 네. 여기까지 괜찮죠? 1.5 알파.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t년 부양인구 알파분의 5가 얘가 t 플러스 10년 부양인구 1.5 알파분의 u 플러스 노는 지금 20 마이너스 1.5 알파죠. 요거 곱하기 4분의 3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4분의 3을 하면 복잡해져. 응? 복잡해져.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4면은 얘가 3이잖아. 그래서 얘를 요거 대 요거가 3대 4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계산을 하면은 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영리할까요? 어떻게 해도 별로 영리해 보이지가 않네. 그냥 생 계산할게요. 여기 이제 3대 4면은 여기다가 3을 곱한 게 여기다가 4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되죠? 알파분의 22 3을 곱하시면은 1.5 알파분의 여기다 3을 곱해야 되죠. 60 마이너스 4.5 알파가 되거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1.5배가 됐다는 거는 여기도 1.5배가 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30이어야 돼. 그럼 이렇게 넘기면은 4.5 알파가 30이죠. 이 숫자가 진짜 너무 더럽다. 그럼 알파는 4.5분의 30인데 제가 가끔 억지로 약분하는 거 뭔지 알죠? 이거를 1.5로 약분해 볼게. 그럼 3분의 20이에요. 알파가 3분의 20이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얘는 3분의 15를 더하시면은 3분의 35가 되고 얘는 3분의 20에다가 1.5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10이 되네. 그럼 얘가 4죠. 그럼 부양인구가 1.5배가 된 게 맞아? 2분의 3을 곱하면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1번 유소년 인구는 동일하다가 맞네요. 답은 1번. 2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노인 인구 증가율은 좀 6배죠. 노년 부양비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3분의 20분의 1이잖아. 응? 그럼 얘는 20분의 3이죠. 얘는 20분의
12니까 얘는 6배가 됐죠? 4배죠, 4배. 4배보다 큽니다. 3번,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 플러스 10년은 35분의 3이고요. t 플러스 10년은 20분의 6이죠. t 플러스 10년이 t년의 3배 하시면은 35분의 9가 되는데, 이제 크로스 곱해볼게요. 얘가 지금 180이고요. 35 곱하기 6 하시면은 210이죠. t년의 3배보다 큽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피부양 인구는 지금 5명에서 10명이 됐으니까 지금 증가율은 배수로 바꾸면 2배죠. 얘는 부양인구 증가율은 부양인구는 지금 50% 증가했으니까 1.5배 된 거잖아. 보다 크죠. 5번,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 문제는, 얘들아, 고령화 현상이라 그러면 항상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그 비율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t년은 35분의 3이죠. 얘는 20분의 6이죠. 형, 아까 한 거 아니야? 얘가 180이고 얘가 210이니까 여기서 더 많이 부각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10년에 더 부각된다로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144번 넘어갈게요. 그냥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10년 플러스 10년. 이렇게 국가별로 묶는 걸로 바꿔놓을게. 자, 얘는 지금 총분의 노가 나왔고요. 얘는 부분의 유가 나왔죠? 그래서 유분호를 다 더해서 총이랑 같게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5분의 1, 얘는 5분의 3. 그럼 얘는 20분의 3, 얘는 10분의 7, 얘는 5분의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좀 해보시면은, 이거를 20분의 4로 바꾸면, 20분의 4까지는 아니네요. 80이잖아. 그러면 15분의 3으로 해볼까? 10분의 2로 하면 되네. 10분의 2. 뭐 하고 있죠? 10분의 2. 그러면 다 더해서 10이 되니까. 그러면 총이 10일 때 노인인거가 2고 9가 5고 6가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다 더하면 그냥 20이죠? 을국 티년에 써야 되죠? 얘가 20이면은 여기 노인인거가 3명, 유소인거 7명, 유소인거 10명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냥 하면 되네. 그럼 총이 4명일 때 노인과 1이고 부양인과 2고 유소인과도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몇으로 바꿔야 되냐? 20, 20 이렇게 되면은 얘 지금 더해서 6이니까 10분의 2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7이 되고 5분의 1도 안 되는데. U랑 노를 더해서 4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U랑 U랑 부를 더해서 지금 U랑 부를 더해서 6이니까 이거 지금
3분의 2씩 곱해주면 되겠네. 지금 막 특이한 풀이를 만들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총인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더하면 7인데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은 10분의 2가 돼서 그러면은 이게 6이 돼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5랑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숫자를 맞춰주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 6을 4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6을 4로 만들려면은 여기다가 4분의 6분의 3분의 2배를 해줘야 되거든. 얘를 그냥 3분의 2배를 하시면은 불량인구가 3분의 10이 되네. 3분의 10. 얘는 3분의 2가 되죠. 유선인구가. 그 다음에 총인구가 10이고 노인인구가 여기 1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4고 이게 1이니까 10이 아니라 5죠. 5. 일단 이렇게 해봐봐. 일단은 자,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갑국 전체 인구 20% 증가했고 을국 전체 인구 50% 증가했는데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동일하대. 그러면은 얘랑 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20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20% 증가했으면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기 3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을국은 50% 증가 여기가 30이 돼야 되죠. 그럼 곱하기 6을 하면은 분수가 싹 사라져. 오케이. 괜찮죠? 1번부터 볼게요.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6명이죠. T 플러스 10년 노인 인구는 3명이죠. 2번. 노년부양배는 T년 갑국이 저기 5분의 2고요. 얘가 T 플러스 10년 을국 10분의 3이죠. 10분의 3. 역수가 되니까. 그럼 얘가 큽니다. 3번.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10년 을국이 얘도 지금 역수를 취해주시면 2분의 3이 되거든요. 얘가 T년 갑국의 이제 노령화 지수는 3분의 2죠. 의 2배 하시면은 3분의 4가 되는데, 얘가 크네요. 2배 초과. 4번. 을국의 부양인구는 T 플러스 10년이 이거 곱하기 이제 6을 하시면은 20이 되잖아. T년은 10이잖아. 2배. 답이 5번이야? 답이 뭐야? 1번이라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6명은. T 플러스 10년 노년 인구? 뭔 소리야? 답이 1번이라고? 20, 20이고. 아, 이게 20이니까 20에서 20%인 건 24가 돼야 되죠? 여기 곱하기 6 해줘야 되네. 쏘리합니다. T 플러스 10년 노인 인구는 6명이죠. 같아요. 답이 1번이죠. 1번. 여긴 지금 다 비율 계산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풀이가 달라지진 않고요. 4번 을국의 부행. 얘는 지금 을국 했으니까 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5번 갑국의 T 플러스 10년 노년 부양비. 갑국의 T 플러스 10년 노년 부양비는 이거 10분의 3이죠. 10분의 3. 갑국이죠. 갑국. 얘는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는 7분의 3이죠. 50%인데 50%가 안 되니까 얘가 큽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145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틀리지 맙시다. 갑국의 T년 부양인구는 T 플러스 10년 부양의 80%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좀 써줄게요. T년의 총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얘가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인구 중,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37.5%는 8분의 3이야. 얘들아, 내가 12.5, 이거 8의 배수는 그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T년의 전체 인구 중, 얘가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25%는 4분의 1이죠. 이거 21년인가 22년 수능 문제를 보고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얘랑 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 왜냐면 얘네 둘은 분모가 같아요. 근데 얘도 분모가 총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얘는 T 플러스 10년의 총인데 얘는 T년의 총이고 얘도 T년의 총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인 인구와 부양 인구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분의 노가 총분의 부의 4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총총을 지우고 부가 4면은 노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 4면은 노가 1이라는 거고,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것, 부양인구랑 피부양인구가 같다는 거니까 얘가 3이면 얘가 8이죠. 그러면은 지금 총분의 노가 8분의 1이잖아. 걔가 T 플러스 10년 총분의 노의 8분의 3배래요. 그 다음에 각국의 T년 부양인구는, 얘는 T 플러스 10년 부양인구의 80%야. 그럼 여기가 5죠. 여기가 5면은 얘들아, 이게 5분의 7이잖아. 그래서 이 둘이 더해서 7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럼 둘이 더하면 이게 12죠. 그러면은 다시 12분의 노 곱하기 8분의 3이 되거든.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뭐 하고 있는지를 까먹었네요. 어. 요게 3분의 1이 되면 되잖아. 얘가 4죠. 노가 4면은 얘가 3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50%고요. 2번 T년 부양 인구와 T 플러스 10년 노인 인구는 동일하네요. 답이 2번이죠. 3번 T 플러스 10년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10년 노령화 지수는 3분의 4죠. 얘는 T년 노령화 지수 3분의 1에 4배죠. 4번 T년 유소년 인구는 3명은 T 플러스 10년 유소년 인구 3명과 같습니다. 5번 T년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4명이죠. 4명. 얘는 T 플러스 10년 부양 인구는 5명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46번. 얘 지금 연도가 T 플러스 10, T 플러스 50, T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을 좀 정리해 볼게요. 50년 전 대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모두 100%다. 노령화 지수가 2배씩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모두 같고 총부양비가 50이라네. 그럼 조건을 좀 써줄게. 얘가 지금 부분의 U 플러스 노가, 여기가 50, 2분의 1이고 여기도 50,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T년 노년 부양비는, T년의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가 부분의 U의 2분의 1이래. 그럼 얘도 부부를 지우고 U가 2면은
노가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과 100년의 전체 인구의 합은 t년 전체 인구의 3배다?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요거는 쓸 수 있어. 노령화 지수가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50이죠. 그러면은 모두 100%면은 얘 지금 노령화 지수가 유분의 노가 100이 됐다는 거니까 1분의 1이고 얘는 100에서 또 2배 증가했으니까 1분의 2가 된 거지. 그러면은 요거 둘이 더하고 요거랑 같게 맞춰주면은 얘가 지금 4분의 2, 얘는 3이니까 6분의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U 대 노가 1대 1이면 부행은 4가 되고 얘는 U가 1이고 노가 2면은 6이 돼서 지금 이게 지금 6이죠 6. 6이고 여기가 지금 9인데 유소년인과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2씩 해줄게요. 그럼 얘는 총 12명이고 얘는 지금 18명이니까 여기가 30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 얘가 27이야? 이런 나라가 어딨어.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네. 조건이 네. 왜 크게 웃어? 조건을 다 써주는지 볼게요. 네. T는 T는 유소년과 모두 같고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가 여기가 지금 50, 50. T년 노년부양비는 T년 노년부양비가 27분의 1이. 그만 써!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나가서 웃고 오세요. 네. 네. T 플러스 50년과 100년의 전체 인구의 합은 T년 전체 인구의 3배. 이거 10이죠, 10. 그죠? 이런 나라는 없었죠. 여기가 7이죠, 27이 아니라. 어쩐지 이상했어요. 네. 내가 30이니까 요거의 3배. T년 전체 인구의 3배. 이렇게 돼야지. 또 실수할 뻔했네요. 1번. T 플러스 100년 부양 인구는 6명에 2를 곱하시면은 12명. 얘는 T년 전체 인구 10명보다 큽니다. 2번. T년 노년 인구는 7. 아니, 뭐래나. 1. 얘는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 나 계산 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니?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 얘는 1 곱하기 2죠. 2. 그 다음에 3번. T 플러스 100년 노년 부양비.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되기 때문에 무슨 우참을 하면서 풀고 있어요. 얘가 T년 총부양비. T년 총부양비는 7분의 3이죠. 3분의 1이랑 7분의 3 하시면 얘가 큽니다. 틀렸고요. 4번. 태양과 T 플러스 50년 부양 인구의 합은 얘는 7이고요. 얘는 8이죠. 15.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 얘는 9이 18이죠. 5번. T 플러스 50년 대비 100년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얘는 12에서 18이 됐기 때문에 증가율은 50%. 얘는 부양 인구 증가율도 지금 8에서 이 몇이 된 거야? 12가 됐으니까 얘도 50%로 갔습니다. 답이 5번. 네. 괜찮죠? 네. 음악병. 으악, 이건 또 뭐야? 내가 이제 도표하는 날은 그래도 웬만하면 풀어 오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총부양비는 부분에 U 플러스 노고요. 노년부양비는 부분의 노잖아. 응?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부분에 아니, U 플러스 노분의 노예요. 그다음에 얘는 총분의 노고요. 얘는 총분의 부죠.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그냥 제가 써줄게요. 얘는 노가 3이면 유소년이 7이야. 총분의 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노가 1이면 유도 1이에요. 근데 노가 1일 때 총이 5니까 얘가 5야. 그럼 여기가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노가 3이면 유는 2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네요. 얘도 지금 총이랑 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갑국 부양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1.5배래.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할게. 얘는 부양 인구가 2명이 됐다고 치고 얘는 3명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가 이제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총분의 부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총분의 부가 2대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시작을 잘못 끊었네. 시작을 잘못 끊었어요. 요거를 나중에 해줬어야 돼. 네. 이거를 먼저 해줬어야 돼요. 그럼 이제 총이 4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줬어야 돼. 그래서 U 플러스 노가 인데 U 대 노가 지금 U가 7이고 노가 3이라서 2를 7대 3으로 나눠 가지면은 얘가 0.2씩 돼서 U가 1.4고요 노가 0.6이야. 요걸 먼저 해줬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U 플러스 노가 3인데 지금 U 대 노가 2대 3이라서 3을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은 1이 0.6이 되니까 U가 1.2고요 노가 1.8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기역과 디귿의 합. 자, 기역은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4분의 0.6이죠. 그리고 0.2로 약분하시면 20분의 3이라서 얘가 15가 되고요. 디귿은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6분의 1.8이라서 얘 0.6으로 약분하시면 10분의 3이 되죠. 그래서 30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45고요. 리은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5분의 3이라서 60이죠. 2번 T년과 T 플러스 20년 전체 인구는 다르죠. 3번 노년 부양비는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합. 얘는 2분의 0.6이 이제 0.2로 약분하면은 얘가 10분의 3이라서 30이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 노년 부양비가 3분의 1이죠. 여기 두 개 더라는 거거든. 참 숫자도 참 아름답죠. 그럼 이게 9분 19 더 30분의 19가 되고요.
얘는 t 플러스 40년 3분의 1.8이니까 요거 0.3으로 약분하시면 10분의 6이잖아. 그럼 10분의 6이니까 얘는 30분의 18이죠. 보다 큽니다. 답이 3번인가 봐요. 4번 t 플러스 40년의 노현 인구는 1.8. 얘는 t년의 부양인구 2명보다 작습니다. 5번 t 플러스 20년과 40년의 유소년 부양비. 왜 이렇게 계속 부양비끼리 더하기 시키냐. 얘는 2분의 1.4니까 10분의 7이죠. 0.2로 약분하면은. 그 다음에 t 플러스 이건 t년이죠. t년. 얘가 이제 70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점이죠. 얘는 0.3을 약분하면 10분의 4잖아. 둘이 더하래요. 그럼 둘이 더하면 30분의 22가 되죠. 얘랑 10분의 7을 계속 비교하시면 이건 210인데 얘는 220이라서 얘가 커요. 그래서 팁 7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답은 3번. 으악, 이건 또 뭐야? 자, 얘는 지금 갑을 병국에 나왔는데 어, 음. 지금 ABC는 각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 하나래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부분의 유잖아.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고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죠. 그럼 이제 갑국을 좀 보시면은 얘는 지금 2분의 1이죠. 얘도 2분의 1이고 얘는 1분의 1인데 얘가 이제 노령화 지수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 그럼 얘네가 이제 유소년 노년이나 노년 유소년이 되는데 부양인구가 2일 때 유가 1, 노가 1이거나 노가 1, 유가 1이라서 1대 1이라 1대 1 하면 100이 나와요. 노령화 지수가 얘야. 노령화 지수. 응. 응.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2고 5분의 3인데 얘가 2분의 3이죠. 그러면은 2대 3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얘가 유소년이 되는 거고 얘가 노년 부양비가 되는 거야. 그래야 2대 3이 돼요. 부양은 5라고 치고 얘는 5분의 2죠. 얘는 10분의 1이잖아. 그럼 부양인구를 같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10분의 4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4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U가 4일 때 노가 1 해서 4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은 비율이 다 나왔으니까 좀 써볼게요. 부양인구가 2일 때 얘는 1대 1이라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양인구가 5일 때 U가 2, 노가 3일 이제 10이거든. 얘도 얘는 부양인구가 10일 때 유소년 인구가 4고 노인인구가 1이라서 얘는 이제 15가 되는데 문제에서 부양인구의 비가 1대 2대 1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요거를 10으로 만들어 줄게. 그럼 이게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5가 돼야 되거든. 여기다 곱하기 2.5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4죠. 갑국의 부양 인구 5보다 작네요. 그럼 됐네. 이 조건을 왜 준 거지? 이 조건 안 줘도 됐었는데 조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 재풀이 말고 뭐를 100으로 두고 이렇게 풀이하면 조건이 필요한가 봐요. 1번 A는 노령화 지수가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지금 1 곱하기 2.5니까 2.5명이죠. 얘는 병국의 노년 인구, 는 1명에 2.5배죠. 틀렸고요. 3번 을국의 노년 인구는 3 곱하기 2니까 6명. 얘는 갑국의 부양 인구 2 곱하기 2.5니까 5명보다 많습니다. 4번 노년 인구는 갑을 병국 중 누가 가장 적냐? 얘는 2.5고 얘는 6이고 얘는 1이니까 병국에서 가장 적죠. 5번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갑국은 2 곱하기 2.5니까 5고요.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로 같네요. 답이 5번이죠. 괜찮죠? 네. 뭐가 이렇게 많아? 네, 참, 네. 힘들어도 해야죠. 너네도 힘들 거 아니야. 나는 어른인데. 저는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아직 아가인 것 같아. 이 힘듦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20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의 인구의 비율의 상대적 크기래요. 그래서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같다. 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죠? 얘랑 얘가 같다. 얘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2배로 상승했대. 총분의 노가 2배씩 됐다는 거죠. 이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갑국 T년의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고, 그럼 T년의 부양 인구가 얘가 10이면 얘가 7이라는 거고,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같대. 그럼 얘도 10이라는 거고. 근데 요거랑 요거가 같으니까, 아니야.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얘가 15가 되고 얘가 12가 되네. 네, 그럼 지금 전체 인구 대비 피부 인구의 상대적 크기가 얘는 절반이죠. 얘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전체 인구가 10일 때 피부양 인구가 절반이면 피부양 인구가 5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상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주면은 총분의 U 플러스 노가 지금 2분의 1인데, 아까 T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총분의 9가 70%라고? 근데 이게 10분의 5가 되면은 U분 5를 더해서 1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갑국과 을국의, 네, 잠깐만. 이게 지금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분의 T부양 인구, U 플러스 노가 2분의 1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이래요? 응? 이게 부가 70%면 U 플러스 노가 3이어야지. 응? 이게 6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6칸 중에 3칸이라며. 어?
6칸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 T년과 T 플러스 20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의 상대적 크기. 이것도 웃기네. 그럼 지금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가 이건 지금 꽉 차 있으니까 1분의 1 아니야? 그럼 부양 인구가 없네요. 그럼 이 피부양 인구는 누가 부양해주지? 누가 부양해줘요? 그 셀프 케어야? 어. 셀프 케어예요? 막 분유를 막 혼자 타먹고 노인들 네, 149번은 풀지 맙시다. 아니 이거는 진짜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인구랑 그러니까 부양 인구가 없잖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 이거는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어, 모든 부양 인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어, 그런 그런 나라가 지금 돼버렸는데 풀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네, 150번 볼게요. 지금 A, B, C 세 지역이 있고요. 어, 전체 지역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가중평균을 쓰는 문제인데 일단은 비율을 맞춰서 좀 써놓고 가중평균을 써줄게. 얘는 이제 부분의 노가 되는 거고 얘는 총분의 노가 되는 건데 얘 지금 25분의 6이죠. 25분의 6. 그럼 얘는 20분의 3이니까 그냥 40분의 6이라고 바로 써줄게요. 얘는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얘는 25분의 4니까 얘는 이제 10분의 1이니까 40분의 4라고 미리 좀 써주고 얘는 5분의 1, 3분의 1이니까 20분의 3이죠. 20분의 3. 20분의 3이니까 이거 그냥 4분의 1인데 이거. 여기 12분의 3이라고 해줄게. 12분의 3. 네, 됐습니다. 그럼 한번 써줄게요. 부가 25면은 노가 6이고요. 총이 40이라서 유수능이 9명. 그다음에 B는 지금 4고요. 1, 2, 1, 4 이렇게 되고요. 네, 총 인구가 40일 때 전체 부양 인구는 25명. 네, 여기가 지금 노인이 4명. 여기가 11명 이렇게 되고요. 네, 총이 20일 때 부양인구가 12명, 노인인구가 3명, 유수인구는 5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을 써줄 건데 우리가 가중평균은 요거를 이용해서 써줄 거야. 얘는 지금 분모가 총인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B지역과 C지역의 총인구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5 차이 나고 얘가 10 차이 나니까 총인구가 1대 2였다. 총인구가 1대 2면은 얘가 40이면 얘가 20이면 되죠. B지역 전체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년부양비를 이용해서는 가중평균을 써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좀 합쳐 볼게요. 그래서 지금 A지역과 그 다음에 B랑 C는 이제 인구수를 알기 때문에 B랑 C를 합쳐서 가중평균을 써보겠습니다. A지역은 지금 노년부양비가 24고요. B랑 C는 노년부양비를 구해보시면은 지금 부양인구랑 부양인구를 B지역과 C지역을 더해주시면은 10 더하기 25니까 35죠. 35분의 노인인구는 5 더하기 4니까 9가 되죠. 요거 곱하기 100이 B지역과 C지역의 저기 노년부양비가 됩니다. 약분을 좀 해주시면은 7, 20 이렇게 돼서 얘가 7분의 180이 되고 전체는 지금 25죠. 그래서 숫자가 더럽잖아. 그래서 여기 7을 다 곱해 버릴게요. 7을 다 곱해 주시면은 24 곱하기 7 하시면 7, 4, 28, 7, 2, 14, 168이죠. 얘는 168이 되고 얘는 180, 얘는 175가 돼요.
175. 7을 곱하시면은, 그럼 가중평균을 이용하시면은, 얘가 지금 5 차이 나죠? 얘가 7 차이 나죠? 그래서 5대 7인데, 뭐가 5대 7이냐면은, 부양인구가 5대 7인 거야, 부양인구가. 그럼 얘가 지금 B랑 C를 더한 부양인구가 35명이니까, 얘는 부양인구가 이게 35면은, 얘는 25가 돼야 되죠? 근데 이미 25잖아. 그러니까 A 지역에는 더 이상 뭘 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1번 전체 인구는 B 지역과 C 지역이 20, 40으로 다르고요. 2번 A 지역 유소년 인구는 A 지역 유소년 인구는 9명이죠. 9명. 얘는 갑국 전체 부양 인구는 우리 부양 인구를 안 해줬는데 얘가 40, 20, 40이니까 다 더하면 100이죠. 곱하기 5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각국 전체 부양 인구는 60명이라서 60명의 10%면 6이라서 아니고요. 3번 각국 전체 노년 인구는 15명이죠. 얘는 A 지역 유소년 인구 9명의 3배가 아닙니다. 4번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A 지역은 15, C 지역도 11 더하기 4니까 15죠.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A, B, C 지역 중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얘는 9분의 6이고 1분의 1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100은 100 이상이죠. 존재합니다. 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엔제가 끝났어요. 엔제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은 제가 엔제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만 힘든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엔제 지금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거를 1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 자체가 그냥 스스로 정말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공지를 좀 드리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구모 대비 2회랑 수능 대비 원래는 8회를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얘를 4회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요. 이미 3회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회차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 일단 열린 결말로 남겨두세요. 제가 이제 여력이 되면은 뭔가를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열린 결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또 우리 4회는 제가 다음 주에는 공개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 2주 내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내로. 네,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랑은 모의고사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